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2014년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장은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네요. 거래소 시장은 0.65% 하락한 1915.42포인트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0.33% 상승한 54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는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죠.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만 매도가 좀 나와주네요. 프로그램 매도 나와주고 있고, 선물 3,6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면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시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내년 2015년도 이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스트네요. 아스트 9,100원, 비중이 15%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스트라는 기업은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보시게 되면 지금 4거래일째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9,15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거래가 된 지 4거래일째예요. 시초가 이 9,150원인데 공모가가 9,000원이었어요. 9,500원. 근데 8,550원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이 자리대 시가가 얼마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가가 8,550원짜리대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분봉으로 이제 쪼개서 봐야 돼요. 30분보다는 10분봉으로 좀 봐야겠네요. 시가가 요 자리대에서 형성을 해주고 나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7,000원대에 하락을 해주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 기업은 뭐 한국항공우주에서 좀 분사를 했습니다. 항공기 부품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골격 제품 스트링거를 좀 제작을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7,130원짜리대 저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8,300원대, 8,550원대가 저항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즉 매수가보다는 조금 밑인데 8,500원대 시가를 회복을 해주느냐, 상장했을 때 시초가를 형성해 주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먼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내년도 실적도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트라는 이 기업도 실적이 좀 좋아지겠죠. 작년, 올해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 연구개발비로 좀 소요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손익분기점이 내년도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수익으로 좀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더 보유 의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8,500원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코렌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23,00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코렌텍을 한번 봅시다. 코렌텍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하락 추세대를 넘어섰어요. 그죠? 카메라 모듈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최근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중바닥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두 차례 상승을 해주고 쓰리바닥을 형성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데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19,000원대 단기적으로 이 자리대를 목표치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000원대 자리대, 이 19,000원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전날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시고, 또 하나는 이 3D 프린팅 관련 주도 분류가 좀 되고 있죠. 3D 프린팅이 연초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움직일 수가 있겠죠. 연초 시장에서는 3D 프린팅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TPC라는 기업이 있고, TPC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죠.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연초 시장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유 에이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1910원이네요. 비중이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유 에이텍을 한번 볼게요. 191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자, 1910원짜리 때인데 요 자리 때 1500원짜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요 자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1700원대 18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러면 18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좀 주세요. 이 기업 실적이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분기 때 좀 적자가 나왔네요. 그럼 4분기 때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자동차 쪽 섹터가 그렇게 썩 잘 나가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을 깊이 받는다라는 거. 12월 달 들어서면서 밀려 내려오는 걸 보니까 4분기 실적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 점까지 생각을 하시고 1,2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1,800원대가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 점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경제TV 2,600원에 20%. 원래 경쟁사는 상담 안 해드리는데 해드릴게요. 한국경제TV. 봐요. 빠졌잖아. 이렇게 빠졌잖아요. 자, 추세. 이탈됐네요. 그러면 요거 이탈되면 안 되겠죠. 2,150원. 요 2,150원 깨지게 되면 아마 2,000원 깰 겁니다. 다시 이 2자에서 1자로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2,500원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자리대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증가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시고, 만약에 거래가 증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때려주고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IHQ 3,67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IHQ는 지금 멘토주인데 먼저 실적 볼게요. 실적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재무구조 그다지 썩 좋지 않아요. 수급 그냥 그래요. 보니까 투신 쪽, 기관 쪽 매수 좋네. 매수 들어오네. 수급 괜찮네요. 근데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3,67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꼭지에 사셨네요. 기가 막히게 꼭지에 사셨는데
여기 이 자리대 지금 좀 러프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배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열어두세요. 2,800원 자리대까지 좀 열어놓고 보세요. 그 자리대까지 밀리게 되면 즉 61선 부근 자리대부터 그 밑으로는 조금 더 10%, 한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충 평균 단가가 3,200원대 정도까지 밀려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한 물량을 일단 때려 놓고 보시고 나머지 물량만 더 가져갈 건가, 이 자리대에서 같이 때릴 건가,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니까 일단 러프하게 보세요. 러프하게. 왜냐면 정배열 초입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급등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대체적으로 61선까지 깊게 조정받으면 120일까지 깊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좀 움직이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이 이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이는데 12월 12일 날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던 이 부분들이 조금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러프하게 좀 열어놓고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아비스타를 매수하셨네요. 5,74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비스타를 한번 보죠. 저점 깼습니다. 이거 4,000원, 4,200원대까지 밀리겠네요. 5,74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건 추가 매수 아닙니다. 이건 추가 매수 아니고 연장 들어갔네요. 자,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저점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에서, 이게 아니죠? 요거에서 분석 도구 있어요. 분석 도구. 엘리어트 파동선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엘리어트 파동선이 여기에 있죠. 적용을 눌러 보시고 요거를 보서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저점 딱 이렇게 내리고 연장 3파 확장 눌러버리게 되면 4,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네요. 4,000원 깰 수도 있겠네요. 일단 지금 자리대까지는 언더슈팅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고 깨지게 된다라면 4,000원 깨고 내려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즉 낙폭과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기 11선, 1차 11선, 2차 21선 정도 리스크 관리 해놓고 난 이후에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이건 추가 매수 반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네요. 2만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2만원짜리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 원저리신데 많이 빠졌죠?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좀 더 가져가 보신다면 적어도 한 22,000원대 초중반짜리대에서는 매도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MDS 테크를 인수를 했었나요? 가만있어 봐. MDS 테크를 인수했나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한글과 컴퓨터가 인수를 했죠. 그죠?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65,500원 비중 30%. 삼성물산 뭐라 얘기를 해야 드려야 될까요? 지배구조? 이제 한물 갔습니다. 지배구조. 지주사? 그것도 갔어요. 저 개인적으로 건설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립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65,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이유는 전 참 모르겠습니다. 더 빠질 거예요, 이거. 6만원 깰 겁니다. 예. 6만원 깰 거고 5만원대 초반까지도 보일 자리대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지수장 아닙니다. 종목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실적 안 좋아요. 대기업 섹터들. 그러니까 종목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수가 안 좋은데 대형 섹터들 움직일까요? 절대로 못 움직일 겁니다. 두 번째,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고, 대형주가 못 올라가니까 지수가 못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별화하는 게 생길 것이고 중소형장, 즉 종목장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제가 봤을 땐 반등 나올 때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보시는 게 낫고, 난 정말 중장기 투자로 봤다 라고 하신다면 53,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실 수 있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림홀딩스네요. 5,060원에 비중 20%. 하림홀딩스 참 좋은 주식이에요. 이 주식이 5,060원 2년 전이랍니다. 1년 전인데 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주 그냥 작년에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막상막하 투맨쇼가 아니라 주식 승천이네요. 그죠? 대박의 수익이 났었죠. 이게 2년 전에 종목 추천했다고 그러고 있네요. 밖에서는. 아니죠. 작년이죠. 어찌됐든 간에 7,000원을 찍고 나서 밀렸습니다. 5,06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하림홀딩스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악재로 볼 수 있는 거는, 악재? 조류독감 얘기가 슬슬 나와요. 겨울에 조류독감 얘기들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부분들,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요. NS홈쇼핑이라든가 상장 계획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라는 게 분명히 날 겁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굳이 매도를 좀 생각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5,000원대 후반 자리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네요. 28,000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한번 볼게요. 28,000원 비중은 40%. 이거 상담 받으셨던 것 같은데 받고 또 받네요. 이거 중국 시장에 대한 폐지 요것 때문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 받을 때는 감소되고 있자고요. 일단 한 차례 더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28,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2,800원이 아니죠. 28,000원인데 한 23,000원짜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할까 좀 더 끌고 갈까, 그 부분들을 결정을 짓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분 몇 번 지금 상담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바닥이 슬슬 나와주고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받으면서 완만하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쫙쫙쫙 올라가겠죠. 근데 실적이 뻥 하고 터진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23,000원 언저리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전기술이네요. 56,000원 비중 10%. 자, 한전기술 한번 봅시다. 한전기술을 좀 보게 되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56,000원짜리 때. 자, 56,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많이 빠졌고 오늘 밀렸던 게, 이틀 연속 좀 밀렸던 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실적이.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종목은 단기로 볼 주식은 아닙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시간 싸움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는 아마 실적이 돌아설 거니까 인내를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왈리네요. 3,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왈리 한번 볼게요. 키보드가 잘 안 쳐지네요. 3,500원. 이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세가 깨져 있지는 않아요. 추세가 깨져 있지는 않은데 얘네들은 테마성이죠. 중국의 흐름들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일단 수익은 보고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한 3,700원대까지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보시고, 얘네들은 중국 관련 기업들 이 왈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이 5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2,800원, PBR, BPS가 2,800원인데 지금 이제 한 배가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네요. 일단 3,7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수급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네요. 그 전까지 좀 참고하시면 좀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현대중공업입니다. 17만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현대중공업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어떻게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그죠? 현대중공업 3분기 때 4분기 때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파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전 조선 섹터는 이제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 영광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점유했던 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고스란히 가져왔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 한다면 우리나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던가 포기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양산업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 호황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침체기가 나오네 뭐하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글쎄요, 전 현대중공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반등 크게, 일단 지금 손실폭이 상당히 좀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 3월달까지 무조건 보세요. 3월달까지. ELS 만기가 2월달, 3월달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3만원대 반등이 나온다. 그때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힘들 내시고 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연초 시장은 종목장이 펼쳐질 겁니다. 테마성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종목별 흐름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즉 내년도 시장인 테마성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는 거,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실적이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이죠. 이제 1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한다면 봐도 되는 주식과 보지 말아야 될 주식이 구분이 되겠죠. 기준은 실적입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년이죠. 1년 뒤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